곧 여든을 바라보는 78세의 김씨 할머니는 최근 몇 달 사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몸과 마음이 고장난 듯 자꾸 말썽을 일으켜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낮이든 밤이든 불안한 생각이 단 한순간도 머릿속에서 가실 일이 없고,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반복된 탓인지 어느새 온몸에 경련까지 일어나는 신체적 문제까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생각 때문에 늘 힘들어도 여태껏 꾹 참아왔지만 몸까지 고장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지독한 악순환에 계속 시달리고 나서야 큰 마음을 먹고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요. 진단 결과 몸의 간헐적인 경련도 불안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랍니다. 김씨 할머니는 5년 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나름 마음을 야무지게 추스르며 혼자 꿋꿋하게 잘 생활해 왔었습니다. 남편의 병환이 꽤 오랜 시간 지속되었고, 그에 따라 나름 마음의 준비도 단단히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굳은 심지를 가진 김씨마저 지독하게 괴롭히는 이 불안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최근 1, 2년 사이 가족같이 가까웠던 이웃과 친구들의 연이은 사망이 원인이었습니다. 평소 잔병치레 하나 없이 여든을 훌쩍 넘어 9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농사일을 할 정도로 건강하던 이웃집 어르신 내외는 물론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관리에 진심이었던 고향 친구까지 이렇게 연달아 급하게 세상을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변 상황 때문에 김씨 할머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새도 없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 그리고 끝모를 불안감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떠나보냈다는 슬픔과 외로움은 물론 본인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도통 잠도 안 오고, 또 이런 와중에 이렇게 살면 뭐하나 싶은 생각에 온종일 시달리니 너무 자연스럽게 불안장애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불안해하는 김씨 할머니를 유별나다 생각하는 분이 몇 분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증상은 전혀 유별나고 특이한 사례가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안장애 환자의 인구당 비율은 70대 이상의 노인이 60대 이하보다 무려 3배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70세를 기점으로 노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불안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후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말로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받쳐줄 버팀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젊은 시절부터 악착같이 모은 노후 자금을, 또 어떤 분들은 평생 모든 것을 바쳐 희생도마다 하지 않고 키워온 자식들을, 또 어떤 분들은 수십 년간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한 배우자를 꼽으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들이 여럿 있지만 정작 노년기에 접어들면 여러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 인생 후반기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있다 해도 노년기에는 병원비같이 갑작스레 큰 돈이 들어갈 상황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마냥 마음 놓고 있기도 어려울 뿐더러,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해도 자식들에게 손을 내미는 게 미안하고 염치 없게 느껴지는 탓에 제발 그런 일만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대부분의 부모들이 늘 품고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배우자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서로 돌보며 살아가야 하니 심적으로는 의지해도 전적으로 기대기에는 미안할 따름이죠.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 노인들은 늘 걱정과 불안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김씨 할머니의 사례와 같이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들이 흔하게 겪는 정신질환이 바로 불안장애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노년기에 들어 걱정이 많아진 것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불안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안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저 노화 때문에 체력과 면역력이 약해져서일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수록 의지가 약해지고 마음가짐이 연약해져서 그런 걸까요? 노화로 인한 신체의 약화나 내적인 변화도 어느 정도 이유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노후에 대한 지식과 노후를 올바르게 맞이하는 태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노년기나 노인에 대한 지식 수준이 낮고 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닐 경우 노후 불안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노년기에 대해 아는 것 자체가 적은데 더불어 이를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까지 크니 불안감이 커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모든 생명체는 늙어간다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자신 또한 늙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 어느 누구나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무조건 닥칠 그 미래를 정확히 바라보고 미리 대비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서 늙어감을 부정하고 멀리하려고 하지만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이렇게 어영부영 세월이 지나 결국 노년기가 찾아오면 젊어 보이는 데에만 신경 쓰느라 늙음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준비가 미비하니 그제서야 크게 당황하고 아무 준비가 안 되었다는 생각에 초조해질 따름이지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인생의 황혼기인 말년을 맞이하기 전에 일찍부터 노년, 노후, 노인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해두면 머릿속에 뿌연 안개를 걷어내고 보다 명확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인생 말년에 그 무엇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세 가지 마음가짐을 추리고 추려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세 가지 마음가짐만 잘 숙지하시면 여러분이 이미 맞이했거나 앞으로 맞이할 인생이막에 돈이나 자식, 심지어 배우자보다도 더욱 든든한 버팀목을 일구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새로운 노후 여정에 그 무엇보다 믿음직스러울 단단한 마음가짐 잘 가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인생 말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마음가짐. 첫 번째, 나이 들면 나약해진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연륜과 경험을 믿으십시오.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갖은 고난과 역경을 맞닥뜨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선배인 윗세대의 어르신들을 떠올리며 과연 그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곤 합니다. 또한 이렇게 전해들은 경험과 조언을 통해 가끔은 따끔한 질책에서 교훈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 깊이 따뜻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노후 대비라는 주제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떠올리면 다른 문제와 달리 오히려 답이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그 세대의 노인들은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한참 적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분위기로 인해 대부분 자식들의 부양을 받아서 노후 대비라는 과제가 지금 마냥 평생의 숙제처럼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환갑만 넘어가면 장수했다고 성대하게 동네 잔치를 치를 정도였으니 나이 60만 넘으면 더 이상 왕성한 사회활동 없이 좋으면 유유자적, 나쁘면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날이 많았죠. 그러나 지금의 환갑은 어떻습니까? 아직 한창 젊디 젊은 아저씨, 아줌마라는 인식이 더욱 강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60이라는 나이는 더 이상 노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년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봐온 과거의 노인들의 모습과 자신이 맞이할 노후가
같거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제게 사연을 제보해준 30대 후반 여성인 지은 씨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자신의 어머니 때문에 요즘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요. 베이비붐 세대인 58년생 개띠 어머니가 요즘 들어 늙으면 죽어야지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탓에 딸인 지은 씨의 복장이 터질 것 같답니다.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 하나를 깜빡하거나 사소하게 실수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에휴, 늙으면 죽어야지 라며 추임새처럼 덧붙이는 이 말이 딸 입장에서는 듣기 좋을 리가 없는 것이지요. 요즘 같은 시대에 60대면 얼마나 젊은 축에 속하는데 이렇게 늘 약한 소리만 하는지 지은 씨는 이런 어머니가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지은 씨의 어머니가 이런 난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데에도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의 도박으로 젊은 시절부터 온갖 잡일을 마다하느며 집안에서 가장 역할까지 도맡았던 지은 씨의 어머니지만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아무리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줄어들지 않는 빚 때문에 지금 60이 넘은 나이임에도 노후 자금이라고는 단 한 푼도 모은 게 없습니다. 이런 형편에 애들한테 제대로 된 사교육 한번 시켜줄 수 있을 리 만무하죠. 그저 알아서 자라주는 것을 고맙게 여길 정도로 무얼 제대로 해준 적이 없으니 자식들 앞길까지 줄줄이 망쳤다는 죄책감이 들어서 나이가 들수록 위축되는 마음만 커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은 씨 어머니는 모아둔 돈도 없이 오래 살면 자식들 앞날에 폐만 끼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약한 소리를 하는 마음의 기저에 평생 가족들 눈치 보며 기 한 번 못 차리고 살아온 어머니의 속마음, 그리고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하는 어머니만의 속사정이 숨어 있는 것이었죠. 지은 씨는 이런 어머니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오히려 이런 말과 태도 때문에 어머니가 본래 나이보다도 더 빨리 늙는 것 같아 속상할 따름입니다. 이전에는 휴대폰으로 문자 보내는 것도 알아서 배우고 컴퓨터로 인터넷도 할 줄 알았던 어머니가 이제는 스마트폰 어플 켜는 것도 걱정하면서 무슨 일만 생기면 딸을 찾으니 말입니다. 엄마가 몰라서, 엄마가 바보라서, 나이 들어 머리가 멍청해졌다 라며 충분히 해볼 법한 것도 노력해보지 않고 전부 노아 탓으로 돌리는 태도에 자식들은 그저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은 씨의 어머니처럼 60대에 접어들어 스스로 늙은이 취급하며 급격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분들, 여러분 중에도 몇 분 정도는 계실 텐데요. 실제로 몸이 약해지거나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스스로 노인이 되어 나약해졌다는 생각을 먼저 갖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러한 고정관념에 가두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은 사람이 실제로 늙기도 전에 마음부터 다 늙은 노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인간의 몸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즉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움직이고 변하기 마련입니다. 본인이 늙었다고 생각해서 몸을 사리고 스스로 제약을 만드는 순간 이후에 어떤 몸 상태가 될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스스로 늙었다고 인식하는 만큼 몸도 빠르게 노화하고 긍정적인 생각 또한 메말라 버려서 몸을 채우고 있던 생기와 에너지도 모조리 바닥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화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노화가 가져오는 좋은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혹자는 노화에 어떻게 긍정적인 구석이 있을 수 있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생기는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책에서도 볼 수 없으며 인생의 수많은 고락을 몸소 겪어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경험이라는 자산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충분히 쌓이면 일상의 소소한 어려움 따위 눈도 깜빡 안 하고 의연히 넘길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고비가 닥쳐도 이 또한 지나가더라
라는 경험에서만으로 나올 수 있는 노련한 대처를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런 연륜은 대단하고 특별한 학력이나 특수한 경력이 있어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길고 긴 인생의 매 순간을 열심히 그리고 진심으로 임해온 사람이어야 얻을 수 있는 값진 결과물입니다. 그렇기에 이 연륜이야말로 긴 세월을 이겨낸 노인이 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절대 가질 수 없는 최고의 지혜이자 노인의 가장 큰 강점인 것입니다. 혹여 평생에 걸쳐 다른 사람이 듣고 입이 떡 벌어질 만한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생활 속에 아주 작고 반복적인 일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조차도 인생을 빛내는 고귀한 지혜, 즉 연륜이라는 값진 결과로 드러나게 되니까요. 그러니 노인이 되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낮추면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저마다의 인생만큼 다양하고 찬란한 연륜을 가진 현명한 노인이 될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음을 마음에 늘 되뇌이십시오. 오로지 나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만 세상 초라하고 나약한 노인이 될 수도, 경험과 연륜으로 노련함을 뽐내는 현명한 노인이 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인생 말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마음가짐. 두 번째. 든든한 노후 자금만큼 중요한 것은 소소한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여유로운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현실적으로 노후 대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건강, 인간관계, 취미생활 등 노후 인생의 중요한 요소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기초생활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 모든 요소들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돈을 우선으로 꼽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돈이라는 녀석은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있어 평생의 숙제 같은 녀석입니다. 그래서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본 생활비 마련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 상황의 변화로 인해 수입은 현저히 줄어들지만 생활비는 그대로에 추가로 병원비 같은 기타 지출이 커지는 등 나가는 돈의 액수는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커서 삶을 항상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탓에 노년기야말로 전 생애에 걸쳐 돈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식은 이러한 데 비해 현실은 팍팍하다 보니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은 물론 아직 노후를 맞이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까지 세대를 막론하고 그 누구든 노후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월급의 80% 이상을 저축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는 젊은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젊은이들을 보면 야무지고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딘지 모르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저축하는 것이 아무리 바람직하다 해도 그 젊은 시절에만 시도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경험해 보는 것도 평생의 큰 자산이 되니까요. 가끔은 후회할 짓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며 인생의 단맛, 쓴맛 모두 맛보는 과정이 우리 삶을 더욱 농익게 할 수 있는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의 진정한 재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가치관조차 사치스러운 생각으로 치부하며 평생을 돈 걱정에 전전긍긍하다 어느새 나이만 훌쩍 든 노인들을 보면 머릿속에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좋은 날 굳은 날 가릴 것 없이 막일을 하며 평생 돈만 바라보고 산 어느 할머니가 계십니다. 어찌나 억척스럽게 돈을 모으던지 그 할머니 주머니에 한 번 들어간 돈은 다시는 나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단돈 100원에도 인정사정 없이 달려드는 통에 주변 사람들과 늘 큰 소리가 오고 가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면 길바닥에 말이 돌지 않을 수 없지요.
이 할머니가 지독한 수전노에 괴팍하기까지 하다는 평판이 돌면서 이웃이든 주변 사람이든 그 누구도 이 할머니와 최대한 엮이지 않으려고 피하기 시작하니 이미 자식들과도 연이 끊어진 할머니는 사회적으로 점점 고립되면서 외톨이가 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 이 할머니는 결국 외로움 속에 홀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나중에 할머니의 방을 정리하던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장롱 안이며 서랍 안, 심지어 장판 아래까지 집안 곳곳에서 거액의 현금 뭉치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일에 걸쳐 발견된 할머니의 재산이 자그마치 수억에 달할 정도로 큰 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대 청년의 현실과 이 수전노 할머니의 사연까지 이토록 돈 때문에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바치는 경우는 다소 극단적인 사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들과 비슷한 사람들을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까지 자린고비 성향이 아니더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의 마음속에 돈이 더 많으면 좋겠다는 욕망과 더불어 언제 갑자기 큰 돈이 나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늘 공존할 텐데요. 돈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를 조금씩 피폐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실체 없는 조급함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데도 왠지 모를 죄책감에 휩싸이고 이 때문에 돈을 아끼자는 마음을 가져서 그런 마음에 돈을 많이 쓰지 않으면 또 오히려 그런 절제가 스스로를 억압하는 듯한 억울함을 불러오니 어떤 결정을 하든 더더욱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돈을 쓰든 쓰지 않든 이렇게 늘 괴로운 것일까요? 이는 젊을 때부터 돈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응당 자신이 가진 것에 비해 가지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을 때 자연스레 불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가진 것을 늘리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길게 살아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애초에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많이 갖고 싶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할 뿐더러 그러한 욕심에는 끝이 없어서 채우고 채워도 도무지 만족할 만큼 채울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기에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는 욕심에 빠지기보다는 차라리 그러한 욕망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처세인 동시에 가장 현명한 대처일 것입니다. 더 이상 주변의 눈을 의식하거나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로지 본인이 즐기며 만족할 수 있는 큰돈 들이지 않고 적당한 비용을 지출하며 마음을 채울 만한 것들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도 돈이 있고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지 라고 불만의 참목소리를 내뱉는 분들도 조금은 계실 겁니다. 하지만 굳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적당한 지출로 즐길 수 있는 즐거움 역시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 매우 많습니다. 적당한 제철 옷을 맞춰 입고 집 앞에 산책길을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만끽하는 일. 새로 나온 영화와 드라마를 보며 그 순간에 몰입해보는 일.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며 다양한 사람을 구경하는 일. 가까운 곳으로 간편하게 여행을 떠나는 일과 같이 생각만 해도 설레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우리 일상에는 적당한 지출만으로도 소소한 재미를 느끼며 즐길 거리가 무궁무진할 정도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소소해도 만족감이 넘치는 행복으로 채워갈지, 아니면 계속되는 조급함과 불안 때문에 생기는 걱정만 껴안고 살아갈지는 온전히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인생 말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마음가짐. 세 번째, 나만의 규칙과 기준을 공고히 하십시오. 텔레비전에서 가끔 이런 노인들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아령을 거뜬히 들어올리며 우람한 근육을 뽐내는 할아버지나 몸에 착 달라붙는 운동복을 입고 몸을 자유자재로 구부리는 할머니 같은 건강한 노인들 말입니다. 보통은 관절 때문에 걷기도 힘들어지는 80대의 나이에 젊은 사람도 힘들어하는 운동을 척척 해내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 비결을 묻고 다 같이 젊게 살자 외치는 TV 프로를 보게 되면 그 순간만큼은 나이 때문에 점점 둔해지는 내 몸뚱아리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활력 넘치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10년, 20년은 더 젊어 보이는 노인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인의 모습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텔레비전에나 나올 법한 일상에서 상당히 찾아보기 힘든 아주 특별한 사례일 뿐입니다. 평균적인 노인의 모습을 벗어난 특이 케이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이한 사람들을 보며 자기 자신과 비교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방송에서 모든 시청자에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노력만 하면 노화를 거스르고 젊음을 쟁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각자에 대한 고려 없이 거의 살포하는 수준으로 뿌려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출연자만큼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관리에 소홀하고 게으르다는 의미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저 단순히 정보 프로그램을 보는 중인데도 괜히 출연자와 나를 비교해서 굳이 없어도 될 우울이나 조바심이 솟아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우에서 예외일 수 없었는데요. 제가 즐겨보는 저녁 정보 프로그램에 39세 여성이 출연해 요즘 입가주름이 고민이라며 빨대를 활용하는 이분동을 소개하더니 갑자기 피부과 의사와 상담하고 나서 리프팅 시술까지 권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이 방송을 접한 이후 이른이 넘도록 신경 쓴 적이 없던 입가주름이 자꾸 눈에 들어와서 한동안 기분이 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노후 생활이나 노화에 대한 수많은 정보와 메시지가 넘쳐 흐릅니다. 이렇게 범람하듯 넘쳐 흐르는 많은 정보가 실제로 사람들의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좋은 효과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보가 올바른 정보인지 판별하기 어려워서 황당무계한 거짓 정보까지 믿게 되어버릴 수도 있고 설령 모두 정확한 정보라 할지라도 인간인 이상 그 많은 내용을 모두 실천하기도 어려운 법인데 실천하지 못했다가는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조바심과 두려움을 느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요즘같이 옳고 그름을 더욱 가리기 어려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를 수용할지 말지 바르게 판단할 만한 자기만의 올바른 기준이 없다면 바람에 이리저리 휘청이는 갈대처럼 마냥 불안정하기만 한 노년기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5, 60년 정도 살다 보면 젊은 시절부터 어떻게든 지켜내고자 했던 삶의 정답이라 굳게 믿었던 가치들도 어느 정도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쭉 한 길을 걷다가 한참이 지나 다시 돌아보면서 그 길이 진정 내가 바라는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하고 여러 상황 때문에 계획이 틀어져서 완전히 망쳐버렸다고 생각했다가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되어 전혀 다른 인생을 만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기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답은 정확하게 있기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말년에 들어 이제 좀 나만의 인생을 살아볼까 하는 시기가 되면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내 인생에 훈수를 두는 정보들이 여기저기에 넘쳐납니다. 안 그래도 은퇴 후, 자녀 독립 후 인생 2막을 맞이하며
남는 시간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고민이 많은 시기에 이런 정보를 하나둘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은근히 현혹되어 명확한 기준 없이 생각이 여러모로 뒤흔들릴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노후 대비차 정보를 수집하고 인생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미리 알아두고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남들의 기준에 따라 정해진 인생 계획이나 정보가 아닌 오로지 나 자신에게 맞춤인 본인만을 위한 확고한 기준점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돈이 많을 수 있고 또 누구는 돈이 넉넉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건강할 수 있고 다른 누군가는 큰 병을 평생 안고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마다 제각기 다르게 갖춘 조건들은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각양각색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책, 신문,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에서 소개하는 정보들은 이런 개개인의 조건에 대한 세심한 고려 없이 가장 보편적인 다수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 정보를 무분별하게 습득하기 전에 우선 자신의 상황과 조건이 어떤지, 또 노후 생활과 관련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혼자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어서 무조건 안고 가야 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꼭 정확히 파악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상황만 정확히 알아도 본인에게 적합한 기준을 정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런 준비를 마쳤다면 마구잡이로 쏟아지는 정보들 사이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하고 유용한 정보를 선별해낼 여러분만의 기준을 정하십시오. 대단하고 거창한 기준이 아니더라도 자기만의 확고한 기준이 마련된 상태로 노후를 맞이하면 과도하게 넘쳐나는 정보 혹은 불필요한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더욱 자유로우면서도 행복한 노년기 일상을 만끽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인생 말년, 노년기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마음가짐 3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간단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이 들수록 나약해진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연륜을 믿을 것. 둘째, 돈은 무작정 모으지 말고 지금의 나를 위해 적당히 쓰면서 소소한 행복을 만끽할 것. 마지막 셋째, 나의 조건에 맞는 나만의 규칙과 기준을 공고히 할 것. 이 3가지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노후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매일 바쁜 일상을 살아내느라 평소 잘 생각해보지 못한 각자의 노년기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영상 초반에서 노년기를 정확히 인지하지 않으면 노후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노화를 맞이한 다른 노인들, 내 곁에서 함께 늙어가는 주변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늙어가고 있는 나 자신의 노년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지 스스로 자세히 떠올려 볼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늙어가는 모습이 젊고 생기 넘치던 시절보다는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느껴져서 이 현실을 애써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시간은 무심히 흐르고 세상 그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노년기는 무조건 찾아옵니다. 어차피 찾아올 노년기라면 이왕 맞이하는 김에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노년기에 들면 노후 자금이나 자식, 배우자도 물론 중요하고 나름 의지할 만한 인생의 버팀목일 수 있지만 노후 대비에 있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나 자신의 건강 그리고 노화를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본인의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신체 건강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신체 건강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정신 건강, 즉
여러분의 굳건하고 단단한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노후에 버팀목이 될 만한 마음가짐 3가지는 여러분의 노후 대비에 있어 그 무엇에 비할 바 없이 제일 우선시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마인드셋,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내 뜻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내 마음만큼은 언제나 나 스스로 나의 의지대로 제어할 수 있으며 연습과 훈련을 통해 더욱 강하게 단련하고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변화무쌍하기 그지없는 외부 요인에만 매달리거나 의지하지 마시고 늘 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1분 1초라도 빨리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언제나 굳건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노후 인생의 가장 큰 버팀목으로 여길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과 마음, 건강과 마음가짐을 잘 단련해 나가시길 저도 진심으로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